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22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유럽 증시 2%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개입을 명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장은 여러 가능성을 반영하는 걸까요? 러시아 증시는 전쟁 우려로 13%대 하락세를 맞았습니다. 현재 시장은 지난해 4분기 실적과 펀더멘털보다는 국제 정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1% 넘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92% 하락한 2,71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86% 하락하면서 876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간밤에 이제 유럽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러시아 증시는 종가에 꼬랑지를 달면서 마이너스 13%대 끝나게 했지만 마이너스 17%까지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대부분 이제 하한가 제도가 없어서 이제 저렇게 폭락을 하는 건데, 자,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에서 만약에 저런 식으로 빠지면 어제 유럽 시장이 2에서 3%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2배 더 빠지는, 그래서 종목들이 유럽 시장을 봤을 때에서는 한 8% 정도 빠져야 정상인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 시장을 빗댔을 때에서는 지금 오늘 아침부터 전 종목이 마이너스 20%까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죠. 제가 시장에 대해서 웬만하면 잘 안 빠질 거다. 2665가 지지된 상태에서 해외 시장에 대해서 일단 눈치를 보고는 있지만 일단 2800과 2900이 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어제는 미국 시장 휴장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으니까 오늘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로 돌아서기 직전에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0.1이거든요. 아침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8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나스닥 선물 지수가. 근데 지금 플러스 직전에 되어 있고, 영국 같은 경우들도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유럽 선물은 유로스톡 같은 경우는 지금 0.69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도 플러스예요. 0.86. 그럼 이따가 이제 영국 선물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도 플러스로 될 가능성이 높거나 그럴 것 같은데, 원래 우리나라 시장은 유럽 시장이 올라가도, 미국 시장이 올라가도, 자, 코스피 한번 볼게요.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유럽 시장이 올라가도 심심할 때마다 2% 정도는 잘 빠지는 시장이었습니다. 맞죠? 다른 나라 시장은 아무 전쟁 이슈도 없고요. 막 올라가고 막 좋은 얘기 나오고 막 유동성 장세다 하면서 막 상승장, 막 신고점 뚫고 막 맨날 올라가도 우리나라 혼자 자빠지는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럽 시장 박살난다라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어때요 지금? 마이너스 0.8 이 정도 수준은 전쟁 이슈가 아니고요. 그냥 다른 나라들 폭등해도 2% 정도 빠지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는. 원래 우리나라 시장은 다른 나라들 폭등하고 막 다른 나라들 다 상한가 다 올라가도 혼자서 1%, 2% 잘 빠지는 시장인데, 지금 저쪽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로 해갖고 흔들어도 안 떨어지고 있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코스피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거 봐요. 안 빠진다 그랬죠, 잘. 자, 오히려 이 시장이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부분에서 역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뒤통수 친다 그러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아침에서 야, 큰일 났구나. 오늘 전 종목 다 하한가가 있구나. 난리 났구나. 이제 여기서부터 한 며칠 동안 계속 하락장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2,800까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고. 자, 그래서 2,665가 일단은 지지가 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여기를 지지를 해주면 아무 일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 안 열렸지만 나스닥 선물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만약 미국 시장도 정말 폭락으로 빠질 생각이 있었다면 어제 유럽 시장이 3% 정도 빠졌을 때 나스닥 선물도 한 3, 4% 똑같이 빠졌을 텐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걸로 봐서는 쉽게 이렇게 당장 무너질 것 같지가 않고요. 그리고 어제 바로 그 문제의 발단이 됐었던 러시아 시장 보면 러시아가 여기 있네요. 러시아 시장을 보면 차트를 딱 봤을 때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쭉 빠져버리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확산형처럼 이렇게 떨어지죠. 박스권은 박스권인데 약간 확산형처럼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얘네들도 한 며칠 버텼다가 다시 양봉 나오면서 플러스로 바뀔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에서 2014년도인가요? 그때 차트가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저쪽에 2014년도 이때쯤인 것 같아요. 이때에서도 비슷한 이제 크림반도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 이슈 이후에서 이건 주봉입니다. 일봉은 아니고 주봉상을 봤을 때에서 그때 이슈가 있은 이후에서 계속 사라질 것처럼 계속 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그런 이슈가 있은 이후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슈에서 지금 러시아 시장도 급락은 맞고 있지만 이걸로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그때 이후에 이때도 아마 그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서 이때도 아마 전쟁 이슈가 있었을 건데 그때에서도 결국 바닥을 찍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흔들렸다가 그러니까 지금이 저점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악재가 걷어나게 되면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좀 무뎌지기 좀 마련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로 아마 지금 나스닥 선물이 그래도 많이 안 빠지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조만간에 이제 그 러시아와 그다음에 미국 간에 이제 장관들이 만나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회담을 할지 안 할지 이 부분들도 나올 거고 뭐 그거 외에서도 뭐 유엔 안보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슈들이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남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반응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봤을 때에서는 굉장히 시장이 견고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낙폭과대 단기 매매할 종목들을 잘 잡아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미국 시장이 열렸을 때 미국 시장이 플러스가 나면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 선물이 플러스가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선물도 오늘 플러스가 날 거를 예상을 해서 오늘도 낙폭과대 종목들 오늘 공략하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을 전략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 잘 지지되고 있고요.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무마가 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그 예상을 해보면서 어쨌든 손절보다는 매수 타임의 기회로 삼으시자. 그리고 2,800과 2,850에서 2,900 여기에서는 던져야 됩니다. 주식을. 지금은 아직은 던질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박스권 지지되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손절보다는 매수 타이밍 기회로 보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잠시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모두 성공 표시가 붙었습니다. 랩지노믹스가 11.7% 수익률 성공했고요. 액세스바이 6.1% 달성했습니다. 바이오스마트도 4.4% 성공했고요. 네페스 5.5% 성공했습니다. 나노엔텍은 3% 달성했네요.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56.3%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어제 편입된 바이오스마트는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사막 콘덴서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사막 콘덴서입니다. 얘는 2차 전지는 아닌데요. 전기차 섹터로 들어가고 있는 콘덴서, 뭔지 알죠? 전압을 잡아주는 이런 콘덴서인데 이게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게 기술이 좀 요하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싸구려들은 아니고 좋은 것들을 좀 써야 되는 이 시대가 왔는데 우리나라 제품들이 그 콘덴서가 이게 제품이 좋대요. 그러니까 몇만 볼트를 이거를 통과를 해야 되고 이거 전압을 잡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콘덴서, 그래서 MLCC 관련주 해갖고 이제 사막 콘덴서 과거에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막 콘덴서, 뭐 RF 세미, 뭐 삼성 전기부터 해갖고 이제 MLCC 관련주 해갖고 사막 콘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주인데 전기차 부품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콘덴서 관련주에서 2차 전지 관련주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한번 다시 나올 텐데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많이 갔어요. 바닥에서 1000% 가까이, 많이 간 애들은 3000% 간 애들도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이런 애들부터 해갖고 바닥에서 걔들은 많이 올라간 애들이고 사막 콘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리고 최근에 낙폭과들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다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선물, 유럽 선물 많이 빠졌다고 지금 반등 준다 그러면은 지금 낙폭과된 종목은 죄다 움직일 텐데, 지금 보면 코리아 서킷은 이제 PCB 관련 쪽인데 안 떨어져요. 오히려 오늘 고가를 다시 넘어갑니다. 이게 되게 웃긴 거거든요. 아니 러시아 시장 마이너스 17% 빠졌다가 마이너스 13% 마감을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폭락을 해야 되는데 안 빠지죠. 그럼 미국 시장도 선물이 폭락해야 되는데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유럽 시장도 빠졌다고 반등 주려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 낙폭과대 종목들로 매매를 하면은 또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 명절 이후에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좀 전에 그 수익률표 봤죠? 지난주, 이번 주는 이제 어제 월요일이었으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보면 다 수익률 다 성공 다 달성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다 흔들린다 그러는데 왜 수익이 났을까? 고가에서 사지 말고 바닥에 있을 때만 건져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수익으로 올라가죠. 좀 이따 네페스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제도 노란톡방에서 네페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페스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바닥의 종목 갖고 있으면 되지. 오늘 급등하면서 수익 나주죠. 그런 것처럼 오늘 장중에 7%, 8% 급등이 나왔었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을 가져가 있으면 수익률 달성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수익률 달성 보면 지난주 다 올 달성 다 수익으로 다 바뀌었죠. 시장이 어려워도 정확하게 시장을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시장은 폭락장이 아닙니다. 박스권장이고 저점 매수, 고점으로 올라오면 팔면 매도, 내려오면 또 다시 매수, 요것만 지킨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막 콘덴서를 차트 보면 완전 바닥에 있기 때문에 네페스 다음으로 움직일 종목으로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IT 부품주, 못 간 애들, 요런 애들, IT가 제일 만만해요. 올라간 게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에너지 관련주 계속 올라가고 뭐 소비주 계속 올라가고, 그럼 걔네들만 주식입니까? 안 그래도 어제 강의에서도 소비주들, 그다음에 그 움직였던 애들 뭐 에너지 관련주, 소비주, 그러니까 소비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도 많이 움직였는데 그 뒤에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소비주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장이 좋아지고 움직이면 소비주만 가는 게 아니고 반도체도 갈 것인데 뭐가 갈 거냐? 네페스, 사막 콘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오늘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 하려고 제가 어제 꾹 참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제 얘기할 뻔했는데 안 했을 뿐이고. 그래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자 어쨌든 지금 SF 반도체도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네페스 같은 경우들도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2% 맞아요. 지금 선물 지수 강하고요. 선물 지수 현재 시각 10시 2분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선물도, 지금 영국 선물도 지금 열렸네요. 플러스예요. 지금 0.28% 영국 선물도 좀 플러스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서는 저점 매수, 바닥에 있는 것들 주워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이따가 가격 전략은 사막 콘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전일날 표적 종목이었었던 바이오 스마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지금 일부 종목들은 강하게 움직여요. 지금 일동제약 같은 경우들도 지금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 일부는 좀 움직이는데, 일동제약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부 종목들만 움직이는데 그래도 지금 낙폭을 좀 줄이면서 그다음에 일동홀딩스 강하게 움직이고 진단키트 관련 일동제약만 좀 강하게 움직이고 나머지들은 지금 낙폭만 좀 줄이는 상황인데 바이오스마트 얘도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수준이죠. 뭐 거래량이 지금 그렇게 실리고 있지는 않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어제는 가격이 안 들어왔는데 어제는 5,650원에서 공략을 해보자 그랬는데 가격이 안 들어왔는데 오늘은 들어왔죠. 왜냐하면 러시아 시장이 장중에 17% 폭락을 하고 장마가 마이너스 13%까지 빠져 있고 유럽 시장이 3% 빠지니까 요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떨어지니까 싸게 내려온 건 맞아요. 근데 요거를 뭐 저점에서 공략을 해도 괜찮고 왜냐면 차트가 얘도 마찬가지 쭉 빠져 있는 그리고 여기서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다시 한번 튈 기회를 잡고 있을 겁니다. 세력들은 앞에 거래 실려 있던 이 세력들은 그래서 뭐 일전에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수익에서 달성이 돼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수익에서 절반을 팔고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왜냐면 이전에 여기서 바닥에 있을 때 한번 추천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미 수익 달성은 한번 됐지만 그래도 더 가져가려는 분들은 더 가져가도 괜찮아 보인다. 근데 어제는 어쨌든 가격은 미도달됐지만 괜찮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표육 종목인 자, 그리고 급등명중한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네페스. 자, 네페스. 자, 급등명중한 종목. 자, 바로 이 네페스 아까 전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던 자, 네페스입니다. 많이 빠져서 움직이는 거고요. 3만 원 일단 돌파를 하면서 수익률은 5.5%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 한 번씩은 이렇게 들어주는. 그래서 지난주 17일이니까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아마 그때 추천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 분들은 있겠지만 그때 당시 이게 가격이 조금 제가 비싸게 따라갔습니다. 그때 17일 날 목요일 날에 이거를 여기서 고점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가격에 사도 먹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멘트가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이때 녹화 방송 한번 돌려보세요. 이때 바닥자리가 아니었어요. 바닥에서 튀어 올라갔어요. 튀어 올라가는데 이렇게 비싸게 사도 먹습니다. 이유는 바닥에 있는 낙폭과대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흔들렸죠.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서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흔들렸는데 어떡하냐고. 막 그랬는데 근데 결국은 막판에서 들어주고 또 흔들려도 막판에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오늘 35,000원까지 올라가주면서 수익을 가져다 줬는데 이게 그때 당시 쫓아가도 왜 수익이 났느냐. 그때는 쫓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완전 빠져 있었기 때문에 고가에서 지금 몇 프로가 빠졌냐면 고점에서 마이너스 31%까지 떨어진 종목이니까 바닥에서 5% 올라가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지금 바닥에서 이중바닥형 내지는 삼중바닥형으로 바닥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 이게 2,800으로 기어 올라가거나 2,900으로 올라가게 되면 네페스도 3만 원은 일단 기본으로 가는 거고 32,000원, 33,000원으로 가야 될 종목인데 매수세가 이제 들어와야죠. 어차피 올라갈 종목인데. 그래서 지수가 2,800에서 2,900까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거쳐 올라갈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쫓아 들어가도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예상대로 수익은 잘 달성을 했으니까 절반 이상 팔고 절반 이하로 가져가는 부분들은 좀 더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익률 달성된 거고 자 그럼 오늘의 표육 종목 사마 콘덴서. 자 사마 콘덴서 얘도 지금 고점에서 쭉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고가에서 많이 쭉 빠져 있죠. 앞에 거래는 실려 있고 그래서 지금 차트가 정확하게 이렇게 박스권의 저점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튑니다. 여기 보면은 거래가 평소 거래량보다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한번 실려 있는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매매 패턴주들로 다 공략이 가능한데 얘도 지금 양봉의 모양을 봐서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미 선물이 중요한데 지금 미국 선물이 여전히 약보합 수준에 있고 영국 선물이 플러스 권역에 있고 요 정도만 유지만 재준다 그러면 분차트로 봤을 때서는 요것도 한번 쫓아가 볼게요. 56,700원 요 정도 가격. 그러니까 더 싸게 사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워낙 바닥에 있는 양봉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두 양봉이 나오게 되면 모양이 더 이뻐져요.
내일 양봉 나면 더 이뻐집니다. 그러면 6만 원까지 도달할 거를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거래 실리고 한번 도달한다 그러면 이렇게 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콘덴서 관련주. 그래서 지금 사막 콘덴서인데 기업의 그 시가총액은 대략 5,800억이니까 물량들은 꽤 있고요. 물량들은 꽤 있고. 그리고 콘덴서 재무제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실적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증가가 될 거라서 실적 추이는 매출액은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사 시즌이 이제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거나 상폐되는 종목들을 철저히 좀 피해 가셔야 됩니다. 적자 이렇게 있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지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사마콘대에서는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매출액은 2,400억에서 2,600억으로 늘어나고 올해는 3,000억으로 또 늘어나고 내년엔 3,400억으로 늘어나고요.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죠. 270억에서 332억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올해는 450억으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520억으로 늘어나고요. 계속 늘어나요. 당기순이익도 235억에서 286억으로 늘어났는데 올해는 370억으로 당기순이익이 또 늘어나고 내년에는 430억.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고 뭐 재무 비율을 보더라도 부채도 없고요. 회사가 아주 탄탄하고 돈도 많이 쌓아놓고 있고 거기다가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작년 이 정도 분기에서는 216억 벌었는데 288억을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회사는 계속 잘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좋을 회사인데 시장이 흔들려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려서 빠졌던 부분들인데 지금 반도체 섹터들, IT 섹터들, 지금 시스템 반도체도 움직이고 하는 거 봐서는 얘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모양새는 지금 만들어진 것 같으니까 오늘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만 반등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도 낙폭과대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종목들이 다 성공했죠. 플러스 다 성공한 이유가 바로 이런 식의 사막 콘덴서와 같은 혹은 바이오스마트 같은 낙폭과대 있는 종목들만 그런 것만 공략한 거예요. 떠 있는 것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그러니까 다 3에서 5% 이상 수익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전략으로 낙폭과대 종목 사막 콘덴서 추천했습니다. 네, 오늘의 표 종목 사막 콘덴서 만나고 왔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도 계속해서 추천해드리고 있죠. 단기 순이익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56,700원 잡아주셨네요.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펄러비스에, 펄어비스. 예, 펄어비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11만 원에 비중 20%. 11만 원의 비중은 20%. 예, 자, 게임주에서 펄어비스는 참 좋은 회사긴 맞는데 이걸 뭐 사신 이유가 딱히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좋다 해서 뭐. 아, 좋다 해서. 좋은 회사는 맞아요. 예, 좋은 회사 맞는데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좋은 종목들도 빠지기 마련이니까 예, 좀 사는 시점이 조금 안 좋았어요. 예, 왜냐면 그때가 이제 차트를 보면 많이 올라갔죠. 바닥에서 이미 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펄어비스를 2020년도에서 바닥에서 여기서 추천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이 펄어비스도 지금 수익률이 꽤 났어요. 지금 수익률 순서에 펄어비스는 빠져 있긴 한데 얘도 제가 추천했던 종목에서 수익률이 많이 달성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200%인가 300%가 나 있는 종목인데 예. 지금 11만 원에서 공략한 자리는 지금 여기 보면 약간 쌍봉처럼 보이는 자리고 이게 지금 조정으로 들어가는 자리에서 지금 걸려 들어가서 요번 타이밍에 좀 반등이 나오면 그러니까 지수가 아직 2,800가 그러니까 2,800 정도를 1차로 보고 그 정도로 올라오면 한 10만 원 회복을 하면서 잘 가면 10만 5천 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거기서 다시 질문 주셔야 돼요. 손절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KC KCE, 예, 3,770원에 20%. KEC, 그렇죠? 예, 예, 네, KC 3,000 얼마라고요? 770원 3,770원에 20%. 20%. 이 KC도 제가 실전 매매 시즌 2를 하면서 완전 바닥했을 때 500원일 때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이거. 예, 네, 지금도 500원대 추천했던 그 자료가 있을 텐데 차트를 보면 이거 전기차 섹터로 아무도 안 쳐다볼 때에서 바닥에서 500원대 추천하고 나서 많이 올라갔어요. 450%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수익이 나느냐? 결국은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승부를 했을 때에서 450%라는 수익이 나오는 거지 이 고가에서 지금 3,700원대잖아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공략을 하면 수익은 가져갈 가능성은 작아지고 큰 손실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거는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여보세요. 네. 이 KC가 있는데 영어로 KC인데. 아, 한글로 KC. 아니, 한글 KC 말고 영어로 KC. 영어 KC 맞아요? 예, 네. 근데 맞는데 네. 이거 어떻게 궁금하세요? 이거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이제 안 가면, 가져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 그래서 요게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라 이게 다시 올라오면은 이거를 한번 끊어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3,500원까지는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얘도 고점에서 지금 얘도 많이 빠진 편이라 3,500원으로 올라왔을 때 다시 손절 질문을 주시거나 지수가 만약에 생각보다 강하게 3,900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얘는 3,700원도 올라오면서 복구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더 매수는 안 되겠어요. 더 매수하기에는 지금 얘가 주가가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갖고 있는 것만 가져가 보시고, 왜냐면 지금 세계 정세가 지금 막 그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막 시장이 막 요동치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갖고 있는 비중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반등을 줄 때 대응을 하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추가 매수했다가 우리나라 시장 2,800 살짝 찍고 얘는 3,200, 3,300원 찍고 그냥 폭락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응이 그때는 안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상태에서 3,500원까지 그냥 가져가 보는 전략이 제일 안전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기아. 자, 기아. 현대차도 고점에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 기아도 마찬가지. 많이 떠 있어서 여기서 급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뭐 잘 가야 9만 원이고 9만 원 가도 좋겠죠. 잘 가요 9만 원이고 적당히 가면은 한 8만 5천 원 떨어질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8만 5천 원을 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 8만 2천 원에 사셨으면은 이번 타이밍에 반등 나오면은 수익으로 돌 수 있어요. 그때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전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박스권을 주다가 반등을 준 다음에서는 그때서면은 별의별 악재를 다 붙여가지고 뭐 금리 상승 이슈부터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이슈부터 해가지고 전쟁 이슈까지 다 갖다 붙여갖고 원자재 이슈까지 다 붙여갖고 아마 지수를 급락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대형주들은 지수가 안 가는데 지수가 폭락을 할 텐데 이게 올라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반등 줄 때 잘 비중을 잘 털어갖고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많이 빠지면 그때서는 싸게 저점 매수해서 단타 쳐도 되는데 지금은 단타 치기에도 좀 불안한 자리니까 일단 수익으로 이번에 돌아서면 꼭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KPM 테크 3,250원에 8%. 너무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72%나 빠져 있는 종목을 뭐 어떻게 할 도리는 없어요, 이거는.
보유를 해도 문제고 손절을 해도 문제고 손절을 할 수도 없고 계속 지금 적자인데 그때 이때 한번 적자가 아닌 적이 한번 있어서 뭐 상패 위험은 크지는 않는데 적자였으니까 이번에 감사 시즌 잘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추가 매수는 그 이후로 잡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오로스 테크놀로지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3,200원에 10%요. 23,200원 10%면 얼마 전에 사신 것 같은데 느낌이? 네, 맞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 샀다가 많이 네. 내려서 바닥인 거 같아서 샀는데 이 전망하고 괜찮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뭐 회사 내용을 보니까 반도체 웨이퍼 이쪽을 장비 제조 주력 네.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컨센서스는 뭐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예상치는 나쁘지 실적도 않고 나쁘지 않게 나왔던데.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럼 빠지는 이유는 그냥 반도체들이 다 같이 시장이- 빠지니까 아, 네. 다 같이 빠지는데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맨날 상한가 가고 있고 하이닉스가 맨날 신고가 가고 있고 뭐 삼성전기서부터 해서 뭐 반도체 섹터들이 뭐 자고 일어나면 맨날 20%씩 급등하고 있으면은 얘가 안 가겠습니까? 얘도 또 쫓아가겠지. 근데 지금 다른 종목들도 힘을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얘도 지금 똑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싸서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싸서 사서 갖고 있는 거는 못하진 않았어요. 이 정도면은 21,000원 잘 지지하고 반등 나오면 아주 작게 먹으면 25,000원, 조금 욕심내서 먹으면 27,500원 정도? 네. 그 정도 매매로 목표치 보면서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빠지면 사도 괜찮을까요? 여기서 더 빠지면은 밑에 저점을 깨겠다는 얘기인데 저점이 깨지면은 혹시.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웬만하면 네. 지금부터는 안 떨어지는 게 좋아요. 사는 건 괜찮은데 네. 이게 돈이 계속 생기진 않잖아요. 10%라 가지고. 예? 아니, 그러니까, 비중이 10%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더 사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 21,000원이 깨졌어요. 그럼 10% 더 사요. 2만 원이 또 깨졌어요. 또 사요. 19,000원 깨서 또 사요. 18,000원 깨져서 또 사요. 17,000원 깨져도, 16,000원 깨져도, 15,000원 깨져도, 10,000원 깨져도, 5,000원 깨져도 살 수 있냐 얘기죠.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5,000원까지 21,000원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막 60%, 70%, 80%, 90% 떨어질 텐데 그래서 무조건 추가 매수는 답은 아니다. 네. 그래서 저점을 지지를 하고 들어주는 시장이 들어주든 얘가 들어주는 그걸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모양은 괜찮아요. 모양은 괜찮은데 여기에서 얘가 필요한 거는 저점을 지지하고 양봉이 나와주면서 거래가 실리는 모습이 얘가 나와주든 아니면 코스피 시장에서 그게 나와주든 뭐가 나와주면서 어쨌든 시장을 들어주는 모양이 나와야 추가 매수했을 때에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네. 시장이 계속 떨어지고 만약에 시장이 저점이 깨져가지고 2,600이 깨졌는데 추가 매수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50% 갈 텐데 뭐하러 추가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2,600이 깨지면 안 되고 지금 당장도 2,665가 깨지 않는 선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계속 사시진 마시고 시장을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하다가 시장이 깨진다 싶으면은 손절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네. 네, 가능한데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냥 막 사는 방법은 없어요. 어쨌든 보유는 가능하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아까 넷패스 제가 전문가님 때문에 오늘 수익 보고 나왔거든요. 수익 먹고 파셨어요? 잘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조만간에 또 사마콘덴서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쪽을 잘 네. 저점 매수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보고 있어요. 네, 네, 잘 보면 될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ENM. 자, 영화 컨텐츠 관련주 쪽도 이제 소비주 쪽인데 지금 소비주들 엔터테인먼트들이 최근에 SM, JYP, 뭐 키스트 뭐 이런 애들이 먼저 좀 움직이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로 바뀌게 되면 뭐 머지않아 이제 치료제가 획기적인 게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중증 지금 환자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줄어드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은 영화 콘텐츠 관련주들도 갈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장기로 봤을 때서는 CJ ENM도 이렇게 바닥권역에 있으니까 한 1년, 2년 두고 있으면 한 20만 원은 회복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보고 보유는 가능하신데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기에는 위중주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금 러시아가 지금 미국하고의 어떤 그 얘기를 주고받을지를 모르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마시고 그냥 보유만 가능하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제약. 이런 식으로 60일선을 올리지 못하면서 계속 하방을 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하방을 탑니다. 계속 이렇게. 계속 하방을 타요. 지금 고점에서 지금 많이 빠진 건 맞지만 이런 애들이 지하실로 계속 내려가는 종목이라서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얘네들이 살아서 알아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면 방법은 없어요. 추가 매수도 안 되고 1,500원대에서 쫙 고점에서 물린 거면은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 물린 거네요. 그렇죠? 재작년 정도에서 물렸다가 아마 이것도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 한 가격이 그 가격이라 그러면 아마 최고점에서 물려갖고 아마 물타기 하다 한 2년 가까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그냥 보유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들이 반등이 나와도 얘는 쉽지 않아요. 거래량도 이렇게 없어갖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보유만 가능하시고 제약주의 강세가 나중에 찾아올 때까지 한 1년 정도 두고 보면은 언젠가는 제약주들도 시장에서 강세로 이렇게 떠오를 때 그때 추가 매수를 노려가지고 빠져나오실 수는 있습니다. 보유만 된다는 거.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바이오톡스텍 14,168원. 만 5%. 얼마요? 14,168원. 14,168원. 네, 비중은요? 5%. 5%. 네, 이거 2021년도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2020년도? 21년도, 20년도. 20년도죠? 네네. 그때는 주가가 바이오톡스텍 참 강했었었는데 2021년도서부터 계속 빠졌네요.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고생하다가 2%에서 네. 이제 물 타다가 지쳐가지고 던져놓고 얼마 전에 약간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서 밑에서 신용으로 이제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조금 내고 그 상한가 첫날 칠 때 며칠 전에 빠지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 투매 타이밍이 제가 잘 못 잡아가지고 대응을 못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바닥에 있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복구는 하고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쫙 고점에서 물려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있는 거 그렇죠? 네네.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네. 아직 그 차트로 봤을 때서는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지금 거래가 장대 양봉에 상한가가 들어갔다가 일양 이익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또 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차피 물린 거니까 그렇죠? 네. 어차피 물린 거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네네.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더 두고 보시고요. 일단은 네. 10,000원 안착을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면 10,000원 안착을 해야 이 호가가 바뀌거든요. 네네. 10,000원을 안착을 못하면 계속 여기에서 머무를 거예요. 아니 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얘가 또 다시 뭐 지하실로 파고 내려가기에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 지하실은 네. 더 이상 안 팔 것 같고 여기서 계속 놀다가 10,000원을 안착하게 되면은 지금은 호가 단위를 보면은 이제 10원씩 움직이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10원씩 움직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50원씩 움직여요. 10,000원이 되면. 네. 그럼 얘 열 호가가 10,000원 이상에서는 두 호가에 열 호가를 움직이니까 좀 네. 수익률이 좀 더 빨라지겠죠. 네. 그럼 세력들도 이거를 매집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10,000원만 올려놓으면 얘네들도 조금만 올리면은 수익이 빨라지니까 얘네들도 신나게 또 올려갖고 다시 고점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줄긴 할 텐데 14,000원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10,000원 안착했을 때 그때 거래량 보면서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당장 올라가면 좋겠지만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다는 거. 네.
예. 그러면 한 7,000원 중반대에 물을 절반 정도를 더 사야겠다. 하면 예. 이왕이면은 그렇게까지 안 떨어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를 더 밑으로 밀었다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개인 투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무거워져요, 주식이.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그러니까 떨어졌다 움직이면은 아마 세게 못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정도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털려 나갈 겁니다. 흔들어 놓고 이렇게 당겨 올려야 돼요. 아, 예. 그래야 가볍게 올라가면서 10,000원을 쉽게 돌파를 하면서 12,000원이라도 가지 이게 떨어졌다 움직이게 되면은 저 10,000원이 굉장히 엄청 무거워질 거예요, 저게 10,000원대가. 그러면 매도를 12,000원 정도에 오면 아니 일단은 10,000원이 안착이 되면 전화를 주셔야 돼요, 꼭. 안착이 됐을 예. 때. 예, 감사합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장 잠시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 종목 사막 콘덴서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56,700원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0.53% 상승한 56,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월등히 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가스 관련주, 해운주, 조선주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1.4% 하락한 2,705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43% 하락하면서 871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 때문에 지금 GSE, 대성에너지, 그다음에 중앙에너비스, 이쪽에 LNG, 가스 이쪽 관련주들, 이쪽 애들하고 뭐 빅텍 이런 애들이 지금 아주 급등을 하고 있고 미래생명, 자원, 뭐 음식업종들도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데 시장이 그렇게 생각보다 폭락을 하고는 이제 나서 일단 다행이긴 합니다만 정상적인 종목들이 지금 뭐 강하지는 않아요. 일단 미국 시장이 플러스가 나거나 뭐 그래줘야 될 텐데 아직 그것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시장을 보면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코스피 2,700 잘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지금 급등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주들을 쫓아가는 거는 좀 별로예요. 아니면은 차라리 순환매로 안 움직였던 에너지 관련주를 공략을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최근에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건 또 안 가요. 그러니까 가는 것들만 가거든요. 움직이는 것들만 움직이고 얘네들도 그 안에서 차별화가 나오니까 일단은 낙폭과대 종목들로 공략하는 게 제일 안전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GSE 같은 거 쫓아 들어갔으면은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고 GSE 이런 거 지금 쫓아 들어가면은 막 먹을 것 같죠. 근데 쫓아 들어가면 또 흔들릴 때 또 손절 고민해야 되고 손실도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쫓아갈 것까지는 아니고 저쪽 애들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동안 낙폭과대 종목들이 다시 움직일 겁니다. 지금 시장에 있는 이슈를 쫓아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는 이슈가 코로나 이슈가 있을 거고요. 계속 확진자가 증가가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택치료 관련주들 어제도 오늘도 뭐 감기약, 해열제 이쪽도 이슈가 계속 되고 있어서 일부 종목 또 개인들은 또 움직이긴 합니다. 시장이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도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시장만 여기서만 잘 버텨주고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만 잘 오늘 별일 없이 어제는 유럽 시장 좀 빠졌으니까 오늘은 좀 반등을 주는 모습만 살짝만 보여줘도 우리나라의 낙폭과된 종목도 어제 괜히 빠졌던 애들은 다시 들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저점 매수 매매로는 안전한데 하여튼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빠르기는 합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이.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이슈, 그다음에 지금 소주값 인상 이슈랑 그다음에 뭐 음식 가격 이슈, 곡물 가격 인상, 비료 가격 인상, 그리고 뭐 LNG 천연가스 관련주들 뭐 등등 이런 이제 에너지 관련주서부터 해서 이제 뭐 빅텍과 같은 이제 전쟁 테마주들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밑으로 흔들었을 때,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은 매매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2,800까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도와주질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 혼자서 치고 가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두고 보면서 강하게 매수 타임을 잡는 부분들은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올라왔을 때 잡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저점 매수 정도의 느낌으로 살살 매수를 잡다가 이제 올라오면 파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점에서 공략을 하면은 안전하게 지금은 매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전화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센트럴 모텍이요. 센트럴 모텍 39,000원에 10%입니다. 39,000원에 10%. 한 네. 5개월 전에 사셨나요? 언제 예, 사셨죠? 5개월 전에 사서 계속 안 올라가네. 테슬라 관련주로 해서 좋은 것 같아서 샀는데 계속 떨어져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일단 이슈에 막 노출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그 이슈에 움직였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얘네들이 이거를 주식을 팔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계속 윗꼬리가 계속 생기죠. 네. 이게 누군가가 들어놓고 팔고 들어놓고 팔고 들어놓고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매를 하려고 하면 너무 순식간에 그냥 어떻게 바로 돼가지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모양은 그러니까 매집의 흔적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팔고 나가는 흔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니까 일단 박스권은 유지는 되는데 지금 역배열이 돼가지고 차트가 이렇게 경쾌하지는 않네요. 흐름이. 39,000원에 물렸던 부분들은 이거는 쉽게 안 올라올 것 같은데요, 느낌이. 실적은 뭐 나쁘진 않네요.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 차트는 이거 22,000원 갔을 때 다시 질문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은 갔다가 또 다시 되밀리면서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22,000원이요? 네, 일단 22,000원 왔을 때 질문 다시 한 번 더 줘보시고요. 네. 일단 3만 원은 지금 당장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고 22,000원을 잘 뚫고 25,000원을 안착을 했을 때는 3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 그 와야 말이죠. 25,000원 가고 22,000원 뚫고 25,000원 갔을 때는 좋은 흐름이지만 그걸 못 뚫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2만 원 갔다가 22,000원 갔다가 또 떨어지고 15,000원 가고 또 2만 원 갔다가 또 떨어지고 또 11,000원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네, 계속 맞아요. 좀 밀릴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지금 느낌이. 뭘 해야 되나요? 아우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그런 지금 흐름 속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모양이라서 이거는 좀 골치가 좀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22,000원쯤 올라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이건.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은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럽 시장이 전날 폭락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 선물은 지금 그래도 잘 버티는 중입니다. 잘 버티는 중인데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잘 버티고 있을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요. 시장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람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